2019년 9월 18일 15시 46분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영상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 어머니께서 제 영상을 자주 보셨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늘나라에서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께서 어머니 장례식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분들께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2018년 5월 약 1년 전이죠. 그냥 평소와 같은 날이었어요. 저희한테는 평소 당뇨가 있었던 어머니는 의사가 당뇨가 시작되고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췌장 검사를 해보시라고 해서 병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췌장 검사를 하던 중 이상한 혹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이야기했고요. 저희는 그냥 그때까지는 별 생각하지 않고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가 어떠한 통증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2018년 6월 7일 처음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명은 담도암. 처음 듣는 암이었습니다. 어떠한 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의료기술이 좋기도 하고 암이 그렇게 또 큰 병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비관적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담도암은 암 중에서도 악성암이라고 했습니다.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이에요.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통증이 한 번도 없었고 처음 발견된 거라서 뭐 크게 문제 있겠어? 수술하면 되겠지. 의사를 찾아가니 사기라고 합니다. 암의 크기는 15cm가 넘는다고 하고요. 말기였습니다. 손을 쓸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크기도 크고 암이 생긴 위치도 너무나 위험한 위치라서 수술을 할 수도 없답니다. 의사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 순간이 너무나 지옥 같았습니다. 엄마를 쳐다볼 수도 없었고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너무나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엄마를 안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야 살만한데 60이면 아직 젊은데 아직 아들이 벌어온 돈 써보지도 못했는데 왜 엄마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평생 일만 했고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엄마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어머님들도 그러겠지만은 저희 어머니도 늘 희생하던 어머니였습니다. 아파도 언제 한번 아프다는 얘기 하신 적 없고요. 혹여나 아들이 신경 쓸까봐, 제가 일하는데 민폐가 될까봐 혼자서 끙끙 앓았던, 그랬던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럽지만 엄마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왜냐? 탈탈 털어도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철없는 외동아들이요. 어머니는 아무리 아프셔도요, 저녁 시간에 제가 간다고 하면은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음식 준비를 하십니다. 아들 잘 먹는다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것이라면서 손수 만들어 주십니다. 철없는 아들은 또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걸 알지만은 언제 엄마의 손길로 만든 음식을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먹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엄마에게도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벌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치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운동선수 시절 지갑을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지갑도 아닌데 5년이 지나도록 안 가지고 다니시는 거였어요. 왜 안 가지고 다니셨나 했더니 아끼신답니다. 20만 원도 채 하지 않는 지갑, 그걸 아끼신다고 안 가지고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명품 가방을 사드렸는데 단 한 번도 가지고 나가는 못 봤습니다. 아들이 사준 건데 아껴야 한다고, 또 사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면 된다고 그렇게 늘 아끼시면서 아등바등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잘하시는지 몰라도 어머니께서 꾸미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성향이 다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꾸미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밖에 나가서 귀걸이를 보고 반지를 보고 목걸이를 보는 걸 참 좋아하셨다고, 이쁜 옷을 고르는 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몇 천만 원 벌면 뭐합니까? 엄마 마음 하나 알지 못하고 팔찌, 귀걸이, 목걸이 변변하게 해드린 것도 없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아끼면서 희생을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 9월 18일 15시 46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를 읽는 이 순간에도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마가 아들이라고 소리쳐 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참 보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비록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오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라도 이야기, 인사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여나 와주셨던 분들께서는 제 메일로라도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연락처도요. 그래도 어머니의 방명록에 누가 쓰여져 있는데 누군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참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락이라도 주시면은 조금 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로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그동안 항암한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힘들었는데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도 되고.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뒤에 혹여나 꿈에서 나올까 봐서 계속 잤는데 엄마가 아직 안 왔어. 아직 엄마도 바쁠 수 있잖아, 그치? 언제라도 이렇게 꿈에서 나올 수 있으면은 꼭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엄마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두 눈 보고 제대로 인사도 못했잖아. 그래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인사를 하고 가야지, 엄마. 마지막에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 엄마. 그 힘든 시간, 그 순간에서도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엄마의 모습이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파, 엄마. 엄마는 미안하지 않아도 돼. 내가 미안하지. 더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미안해. 나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꼭 엄마 아들로 태어날 거야. 그때 다시 태어나면 그땐 더 상냥한 아들 될게. 더 표현하는 아들 될 거고 지금도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 엄마 나 이제 안 울 거야. 내가 우는 모습 보이면 엄마가 더 슬퍼할 거 아니까 엄마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 엄마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모습 보면은 엄마가 얼마나 더 힘들지 아니까 이제 안 울 거야, 엄마. 아버지는 내가 모실 거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남편 생각,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 손주 생각 하지 말고 엄마만 보고 있으면 돼. 평생 아들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 걱정하고 살아. 엄마 진짜 너무나 고마워. 엄마가 없었다면은 난 이렇게 크지도 못했을 거야. 엄마는 나의 큰 힘이었고 엄마 아들이라는 게 늘 자랑스러워. 엄마 사랑해.